네, 기념물리 222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511번 볼까요?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4항까지를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수열을 나타낼 때에는 일반항을 중간에 쓰고 중괄호로 이렇게 묶으면 수열을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일반항이 3n인 수열이에요. 일반항이니까 n에 1을 집어넣으면 첫 항의 값이 나오겠죠. n에 2를 집어넣으면 제2항의 값이 나오겠죠. n에 3을 집어넣으면 3항의 값은 9고요. n에 4를 집어넣으면 제4항의 값은 12가 되겠죠. 그래서 3, 6, 9, 12 이렇게 4항까지 나열했습니다. 2번을 볼까요? n에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이고요. n에 2를 집어넣으면 5고요. n에 3을 집어넣으면 9죠. n에 4를 집어넣으면 17이 되겠죠. 그래서 3, 5, 9, 17 이렇게 쓸 수 있어요. 3번을 볼까요? 일반항이 2n 빼기 1분의 1이네요. 그죠? 네. n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1입니다. 그죠? n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1이 되고요. n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5분의 1이 되고 n 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7분의 1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볼까요? 이번에는 일반항이 상각함수네요. 코사인 2분의 n 파이네요. 네. 코사인 값을 물어보니까 단위원을 하나 그려 둡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n에 1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위치가 여기고요. 여기 코사인 값은 코사인 r분의 x니까 x 값을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0이네요. n에 2를 집어넣어 줍시다. 2를 집어넣어 주면 코사인 파이죠. 코사인 파이는 파이의 위치는 여기고요. 여기에서 코사인 값은 x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n에 3을 집어넣으면 여기 2분의 3 파이가 되고요. 여기에 코사인 값은 x 값을 읽어야 되니까 0이네요.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요. 코사인 2파이죠. 2파이는 여기니까 여기 코사인 값은 1이죠. 그래서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512번 볼까요?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추측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네. 1번을 보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입니다.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요?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르니까 n분의 1로 쓰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2번 봅시다. 1 곱하기 3, 3 곱하기 5, 5 곱하기 7, 7 곱하기 9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군요. 첫 번째 수를 보면 1, 3, 5, 7로 가고요. 두 번째 수는 3, 5, 7, 9로 가죠. 여기 1, 3, 5, 7을 보시면 2n-1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2n-1이라고 생각해보면 n에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고 n에 2를 집어넣으면 3이 되고 n에 3을 집어넣으면 5가 되고 n에 4를 집어넣으면 7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1, 3, 5, 7로 움직이는 수는 2n-1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 5, 7, 9로 움직이는 수를 봅시다. 여기는 이 차이가 2씩 움직이니까요. 2n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 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되어야 되니까 더하기 1이라고 쓰면 2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n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3이 되고요. n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5가 되고요. n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7이 되고 n 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9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둬도 되고 식을 정리해서 4n 제곱 빼기 1 이렇게 둬도 됩니다. 3번을 봅시다. 로그 3, 로그 9, 로그 27, 로그 81입니다. 여기 보시면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의 형태로 흐르죠. 그래서 우리는 n번째 항 역시 로그 3의 n제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군요. 이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n 로그 3이라고 써도 되고
이 형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게 더 여기서는 이쁘겠군요. 그죠? 자, 513번을 볼까요?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등차 수열은 한간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죠. 여기 차이가 6이죠. 그러면 여기 차이도 6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죠? 27에서 6을 빼면 21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차이도 6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6만큼 차이가 나야 되니까 여기는 9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4분의 3, 4분의 1,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한간의 차이가 일정한 거 아닙니까? 자, 4분의 3에서 4분의 1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빼기 4분의 2를 해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항도 똑같이 빼기 4분의 2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었고요. 또 마이너스 4분의 2를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죠. 한간의 차가 일정하다고 해서 여기는 플러스 6을 하고 여긴 다시 빼기 6을 해서 차이가 일정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같은 수만큼 계속 더해 간다든지 같은 수만큼 계속 빼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등차 수열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514번을 볼까요?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내용을 공부할 때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은 자, 일반항의 일반적인 식은 a 플러스 n-1d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식에 a 초항과 d 공차를 집어넣으면 자,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답니다. 1번을 봅시다.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이랍니다. 여기 2를 집어넣고 여기 3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an은 2 더하기 n-1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식을 정리하게 되면 3n-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번 문제의 일반항은 3n-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2번을 봅시다.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첫째 항에 10을 대입하고 공차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식은 10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n 더하기 12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1, 6, 11, 16 한간의 차이가 5죠. 공차가 5란 얘기네요. 그리고 초항이 자 1입니다. 자, 그러면 자, 초항이 1이고요. 공차가 5니까 n-1 곱하기 5 이렇게 쓰면 5n 빼기 4 이렇게 쓸 수 있군요. 그죠? 그래서 일반항은 5n-4다. 자, 4번. 자, 3분의 8, 3분의 7, 2. 자, 이런 식입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한간의 차이를 봐야 되는데 3분의 8은 3에서 네, 3분의 1만큼 뺀 거죠. 그러니까 초항은 3이고 공차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항이 3이고요. 공차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n 더하기 3분의 1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515번을 볼까요? 515번은 등차 중앙에 관한 내용이죠.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값을 구하시오. 등차 중앙이라는 것은 양 끝에 있는 이 수를 합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항이 나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x는 1 더하기 7을 2로 나눈 값, 즉 4가 된다. x에 4를 집어넣으면 이만큼의 차이는 3이고 이만큼의 차이는 3이니까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루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x를 구했다. 네, 이제 필수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 예제 1번.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제4항이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자, 일반항은 아까 식이 뭐였습니까? A에는 A 플러스 가방식으로 쓸까요? 네, A에는 A 플러스 n-1D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초항과 공차를 찾으면 일반항을 무조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이런 실마리를 가지고 초항과 공차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라고 했으니까 네, 고맙게 바로 주시네요. A가 마이너스 11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4항이 마이너스 2랍니다. 제4항은 A 플러스 n-1D에서 n이 4에 해당하는 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A와 D에 관해서 쓰게 되면 A 플러스 3D가 4항이 됩니다. 이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면 되는데요. A가 마이너스 11이니까 이 자리 마이너스 11을 집어넣고 넘기면 9가 되겠죠. 3D가 9니까 D는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초항과 공차를 모두 찾았죠? 그럼 여기와 여기 대입을 할 겁니다. 일반항은 초항 더하기 n-1 곱하기 3. 자, 식을 정리하게 되면 3n 빼기 1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일반항은 3n-14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식 첫째 항을 이렇게 나타내고 제4항을 이렇게 나타내어서 자, 둘이 연립해서 A와 D를 구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네, 필수예제 2번 봅시다. 항이 주어진 등차 수열. 제31항이 85고 제45항이 127인 등차 수열 AN의 제100항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하면 무조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항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항을 구하려면 초항과 공차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초항과 공차,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자, 문제에서 자, 제31항이 85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n번째 항을 a 플러스 n-1d라고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31항이 되려면 요 값이 30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30d가 얼마다? 85다라는 식을 하나 쓸 수가 있어요. 요 말로부터요. 자, 그러면 제45항이 127이다는 어떻게 나타낼 겁니까? 네, 제45항이니까 여기 있는 값이 44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44d는 얼마다? 12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식이고 이게 두 번째 식인데요. 이 둘을 연립을 하면 A와 D를 찾을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볼 겁니다. 2번 식에서 1번 식을 빼볼 거예요. 자, 빼보면 좌변끼리 빼보면 A는 없어질 것이고 44D에서 30D를 빼면 14D가 남을 것이고 127에서 자 85를 뺐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네, 42가 남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42가 된다. 양쪽을 14로 나누게 되면 D는 3이 나오는군요. D가 3인 걸 찾아냈고요. 자, 여기에 3을 집어넣어 줍시다. 3을 집어넣어 주면 네, 90이 되네요. 90이 넘어가면 빼기 90이 되니까 A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초항이 마이너스 5이고 공차가 3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 100항을 구해 봅시다. 100항은 자, 초항 마이너스 5 더하기 n-1d 여기에 100을 집어넣는 거라 99 곱하기 d를 하셔야 됩니다. 99 곱하기 d는 얼마다? 네, 3이다. 자, 이걸 계산해 볼까요? 네, 99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297이 나오죠. 297에서 자 5를 빼면 292죠. 그래서 292가 제 100항의 값이다.
이해되시죠? 필수 예제 3번을 봅시다. 자, 한간의 관계가 주어진 등차 수열이라고 했네요. 네, 등차 수열 AN에서 제5항은 제3항의 4를 곱한 것과 같고 2항과 4항의 합이 6일 때 A7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식을 모두 초항과 공차가 표시된 식으로 바꿀 겁니다. 초항과 공차가 표시된 식이라는 것은 a 플러스 n-1t에서 n자리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제5항은 n이 5니까 5가 들어가게 되면 a 플러스 4d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이 식을 바꿔볼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4d는 4 곱하기 자, a3는 3은 이게 3이 들어갈 거니까 a 플러스 2d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괄호 a 플러스 2d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서 4a가 나올 것이고 자, a가 넘어가게 되면 3a가 되겠죠. 3a 그 다음에 여기서는 8d가 될 거고 여기는 4d가 되는데요. 넘어가면 4d가 되겠죠. 그래서 3a 플러스 4d는 얼마다? 0이다.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이 식을 봅시다. 자, a2는 여기 2를 집어넣을 거니까 네, a 플러스 d죠. 그래서 a 플러스 d 더하기 자, a4는요. a4는 자, a4는 a 플러스 3d죠.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3d가 얼마다? 네, 6이다. 식을 정리하면 2a 플러스 4d는 6이 되어서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a 플러스 2d는 자 3이다 라는 식을 하나 또 얻어낼 수가 있군요. 자, 1번 식과 2번 식을 연립을 할 겁니다. 2번 식에 2배를 해서 빼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 빼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3a에서 2a를 빼는 것과 같으니까 a가 남을 것이고 4d에서 4d를 빼는 거니까 없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긴 0인데 여기 2배를 해서 뺄 거니까 네,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 그죠? a는 마이너스 6이다. 자, a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6을 대입을 하게 되면 넘어가면 9가 되고요. 그죠? 자, 2d가 9니까 d는 2분의 9네요. d는 자 2분의 9다. 이런 식이 되겠군요. 그죠? 자, 그러면 제 7항은 어떻게 됩니까? 제 7항은 a 플러스 n-1d에 7을 넣을 거니까 a 플러스 6d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값이 마이너스 6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9니까 약분하면 자 3이 되고 27 빼기 6이니까 21이 되는군요. 그죠? 그래서 값이 21 제 7항은 21이다. 이렇게 기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풀이법은 뭐다? 자, 등차 수열은 1번항을 구하면 무조건 구할 수가 이제 모든 걸 다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1번항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1번항은 초항과 공차만 알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에 관한 한 무조건 초항과 공차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등차 수열에서의 구해야 하는 것은 뭐다? 초항과 공차다. 필수 예제 4번을 봅시다. 처음으로 양 또는 음이 되는 항 구하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등차 수열 100, 97, 94, 91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군요. 네,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별도로 보이는 거니까 1번 문제를 먼저 따로 풀어봅시다. 자, 이 수열의 1번항을 구해볼 겁니다. 초항은 100이고요. 공차는요. 감소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 A에는 A 플러스 n-1d에 대입을 하게 되면 100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는 마이너스 3과 같다.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103이죠. 그죠? 자,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 an이 어떻습니까? 이 an이 음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103이 음수여야 되고요. 얘를 3n에 관해서 써주면 3n은 103보다 커야 되겠죠. 자, 3으로 나누게 되면 3분의 103이 될 텐데요. 3분의 103은 대략 34와 3분의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34보다는 큰 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n은 35부터 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 35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2번을 봅시다. 등차 수열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4는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일반항을 구해 볼 텐데, 자, 초항은 마이너스 52고요. 공차는요, 마이너스 52에서 마이너스 46이 되려면 더하기 6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공차는 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 봅시다. A에는 초항이 마이너스 50이고요. 자, n-1 쓰고 공차가 6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식을 정리하면 6n-58이 될 거고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지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일반항을 자, 양이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an 대신에 6n-58이 들어갈 거고요. 얘가 0보다 큰데요. 자, 58을 넘기고 6으로 나누게 되면 n은 6분의 58이 되죠. 6분의 58은 9와 6분의 4 정도 되는 값 아닙니까? 그죠? 자, 고등학교 때는 대분수를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숫자를 어림할 때 대분수를 쓰면 조금 편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9보다 좀 큰 수니까요. 자, n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제 10항부터 양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필수의 제5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의 항 구하기라고 했습니다. 등차 수열 1, 5, 9, 13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앞선 문제와 풀이 방식은 비슷합니다. 먼저 일반항을 구할 거예요. 초항은 1이고요. 공차는 4네요. 자, 그러면 A에는 A 플러스 n-1d에서 초항이 1이고 공차는 4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A에는 1 플러스 n-1 곱하기 4n-3이 되겠죠. 자,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일반항이 100보다 크다라고 일단 놓으면 이 an 대신에 4n-3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3을 넘기고 4로 나누면 n은 4분의 103인데요. 얘는 25와 4분의 3 정도의 수죠. 그래서 25보다는 커야 되겠군요. 그래서 자, n은 26. 즉, 제 26항부터 6항부터 10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필수의 제 6번을 봅시다. 18과 9 사이에 두 개의 수를 넣어 만든 수열 18, x, y, 9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 y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등차 수열이랍니다. 그러면 18을 첫 항이라고 하고 초항이라고 하고 두 번째 2항, 제3항, 제4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러면 초항이 얼마입니까? 네, 18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4항이 9니까 a 플러스 3d가 9다라고 쓸 수가 있겠군요. 자, 이 두 식을 연립을 할 겁니다. a 자리에 자, 18을 집어넣고 넘기면 자, 마이너스 18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9가 되고 3으로 나누게 되면 d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죠.
초항과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A에는 18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n 더하기 21이 자, 일반항이군요. 그죠? 자, x는 두 번째 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 a2를 구하고 싶어요. a2는 여기 2를 넣을 거니까 자,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21일 거니까 15가 되겠군요. 그래서 제 2항은 15가 되고요. 제 3항은 어떻습니까? 제 3항은 여기에 자 3을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3 더하기 21이니까 12가 되겠군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2항이 x고 3항이 y니까 x는 15, y는 12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네, 7번 봅시다. 세수 x, x제곱 마이너스 1, 2x 플러스 3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등차 중앙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두 수의 를 합하고 1을 2로 나누면 중간에 있는 수가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즉 2분의 a 플러스 c는 b와 같다. 이게 등차 중앙이죠. 자, 이 식을 조금 변형시켜서 2를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a 더하기 c는 2b라는 식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식에 자, 여기 있는 세 수를 대입해 볼 겁니다. 이 수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자, a에 해당하는 것은 x일 것이고 c에 해당하는 것은 2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리고 b에 해당하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괄호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2x제곱 빼기 3x 빼기 5는 0으로 정리가 되네요. 그죠? 자, 이때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자,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 이 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됩니까? a분의 c가 되죠. 그죠? 그래서 a분의 네, 마이너스 a분의 c죠. 네.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c a분의 b입니다. 네. 마이너스 a분의 b죠. 기억나시죠? 네. 제가 기억이 안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ax 공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죠. 자, 여기서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두 근의 합은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실수값을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값의 합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인수분해를 해도 됩니다.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냥 인수분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필수 예제 8번을 봅시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5이고 제곱의 합이 83일 때 이 세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세 수가 있습니다. A, 자, B, C 세 수가 있는데 이 세 수의 합이 얼마라고요? 네, 15랍니다. 그리고 제곱의 합이 83이랍니다. 자, 이렇게 쓰긴 썼는데요. 이렇게 쓰면 못 풉니다. 왜 그럴까요? 네, 세수의 합이라는 단서가 하나 있고요. 제곱의 합이 83이라는 단서가 하나 있어서 단서는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런데 미지수가 3개예요. 그죠? 그러면 이대로는 못 풀죠.
근데 단서를 하나 더 주긴 했습니다. 등차 수열 아닙니까? 그죠? 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수를 a라고 두면 그보다 작은 수는 공차만큼 작을 거니까 a-t가 될 거고요. 세 번째 있는 수는 공차만큼 클 거니까 a 플러스 t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a, b, c라고 나타낼 것이 아니라 자 a-d, a 플러스 t로 쓰면 이득이 있어요.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네, 미지수가 2개로 줄어듭니다. 그런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수의 합이 15라는 것을 이렇게 쓰지 말고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니까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자 a-d 더하기 a 플러스 d가 얼마다? 네, 15다 라고 하면 식을 정리하면 3a가 자 15가 되고 a는 자 5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제곱의 합이 83이니까 그 말 그대로 쓰면 a 빼기 d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d의 제곱은 얼마다? 네, 8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a 제곱 빼기 2ad 더하기 d 제곱이고 그 다음에 a 제곱이고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2ad 더하기 d 제곱이 얼마다? 83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없애고 식을 쓰게 되면 3a 제곱 더하기 2d 제곱이 얼마다? 네, 8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식에다가 a가 5니까 여기 대입을 할 겁니다. 5의 제곱은 25가 되고 25에다가 3을 곱하면 75가 되죠. 75가 넘어가면 빼기 75가 되어서 8이 될 거고요. 8을 2로 나누게 되면 d제곱은 4가 되네요. 그죠? 자, d제곱은 4입니다. d는 얼마입니까? 풀마 2가 되겠죠? 근데 애초에 세 수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d가 플러스 값이면 커지는 형태의 등차 수열을 이룰 것이고 d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 값이 될 거니까 작아지는 형태의 등차 수열을 이루겠죠. 그죠? 차이는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수가 5니까 5보다 이만큼 작은 수는 3일 것이고요. 이만큼 큰 수는 7이 되겠죠. 그래서 자, 세 수가 3, 5, 7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